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 음. 5점. 평점 5점? 예, 아까 5점을 준 평점 저 말씀드린 풋볼 거. 런던의 그 기록인데 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시는 게 저 패스맵이거든요. 그래서 패스맵을 보면 오른쪽이 쏠려 있다. 네네. 이거 손흥민만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저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도 콘테 감독 체제에서 오른쪽 측면 공격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가장 활발한 팀 중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의 공격 비중이 오른쪽이 가장 높은 팀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던 역습할 때 그렇죠. 쿨루셉스키 쪽으로 보내주고 그 공간에서 상대 수비가 쏠릴 때 그렇죠. 반대편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예. 이게 이제 역습 패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동떨어져 있는 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넘어오는 패스가 안 나오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맵이 손흥민 선수가 너무 왼쪽에서 영향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토트넘이 공격 방향 자체가 오른쪽으로 쏠리니까 네네. 손흥민이 고립될 수밖에 없다. 요런 이제 측면이 분명히 이제 이 측면 공격 비중 자체가 오른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분명히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의 역습, 공간 침투를 살리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전개하고 왼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때가 많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안 좋았던 건 어제 경기에서 산체스와 에메르송 이 후방에 있는 두 명의 선수가 이 턴오버 상황이 너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토트넘 입장에서도 오른쪽에서 역습을 진행할 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노팅엄 포레스트의 수비를 풀어나오질 못하죠. 이겨내질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공격이 안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손흥민은 달려나가는데 패스는 안 오고 그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제 경기에서 턴오버가 가장 많았던 선수가 볼 소유권을 가장 많이 잃어버린 선수가 에메르송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오른쪽 라인에서 지난 시즌부터 사실 저 산체스, 에메르송 그리고 사실 클루셉스키가 오기 전에는 저 자리가 모우라였어요. 네네. 그래서 지난 시즌에 그 특히나 겨울 이적 시장 전에 토트넘의 가장 문제로 평가받았던 것이 오른쪽 라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 오른쪽 라인으로만 가면 빌드업이 안 되고 그냥 끊겨. 볼을 뺏기고 분위기 리듬 끊기고. 그 이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메로가 경기에 지금 부상 때문에 못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에메르송도 사실 도어티도 컨디션이 안 올라오고 뭐 모우라는 어제 경기 또 부상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스펜스는 아직 팀에 합류할 만큼의 전술적인 적응도가 없고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에메르송이 나오다 보니까 똑같이 지난 시즌과 동일하게 오른쪽 라인에서 계속 볼은 소유하는데 저기서 뭔가 유의미한 빌드업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나오다가 많이 끊기고 또 상대팀 공격으로 좀 전환되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뭐 이 뭐 패스맵은 그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유의미하게 볼 부분은 그러니까 뭐 이 장면은 토트넘의 공격 방식을 보여주는 네네. 패스맵이고 저기서 이제 오른쪽에서 공격이 안 나오니까 손흥민으로 향하는 그런 패스 연결고리가 안 나온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왼쪽에서 넓은 공간에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은 약간 사실, 고립된 느낌이기도 한데. 그렇죠. 예. 사실 지난 시즌에 저 전술로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예. 득점왕을 차지한 거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뛰어가고 넘어오기만 하면 되는. 그렇죠. 간단하게만 넘어오는 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지금 문제고. 그래서 이 패스맵만 봐도 손흥민 선수가 가장 앞선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득점왕으로 만들었다. 라는 이제 칼럼 기사가 그 지난 시즌 끝나고 해외 그 언론들에서 나왔거든요.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콘테 감독이 지금 근 한 3, 4년간 네. 무리뉴, 누누, 이 콘테 이렇게 올 때까지 가장 손흥민 선수를 높은 위치에 쓴다. 네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콘테 감독 체제에서 슈팅하는 거리가 데이터적으로만 봐도 1m 정도 가까워졌다. 그렇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네네. 그만큼 콘테 감독은 손흥민을 가장 높은 위치에서 쓰고 싶어하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패스맵은 손흥민을 쓰는 방법을 보여주는 또 그런 자료가 될 수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손흥민 선수가 어찌됐건 이번 시즌 초반이 이제 좀 부진하다고 보고 그럼 이전 시즌들은 어땠느냐 초반에. 그렇죠. 요걸 한번 저희가 통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제 스타트가 스타트 늦다.
슬로우 스타터다. 슬로우 스타터다. 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살펴보면 음. 지금 토트넘으로 온 이후부터 네네. 7시즌 동안 몇 라운드에서 첫 번째 골이 들어갔나. 요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첫 번째 시즌 2015-2016 시즌에는 6라운드에서 첫 골. 그 다음 시즌에는 4라운드. 저 때가 이제 네. 16, 17이 올림픽인가가 있었던 그쵸. 그 시즌이죠. 그래서 예. 4라운드부터 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경기에서 넣은 거죠. 사실상 올림픽 때문에 4라운드에 출전했는데 그때 이제 골을 터뜨렸네. 그렇죠. 바로.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즌이 9라운드에서 득점을 했거든요. 이것도 좀 늦게 넣었는데. 근데 이거는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그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 그 예선을 치르다가 붕대. 골절이 될 때가 있었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수술을 했거든요. 네. 팔목을. 그러다 보니까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그게 이제 손목 부상을 당했는데 그러면서 수술하고 네. 프리시즌을 잘 못 보내고 그래서 포체티노 감독이 시즌 초반에 교체로 썼어요. 네. 한 10분 20분 폼이 안 올라오니까 체력적으로 안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시즌 초반에는 교체로 나오다가 중용되지 못한 거죠. 점점 네. 이제 부상 때문에 한 5라운드 6라운드부터는 풀타임을 뛰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시즌 첫 골이 나오는 그 늦어질 라운드가 수밖에 없죠.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네. 자 그리고 18, 19 시즌은 13라운드. 이것도 굉장히 좀 늦은 편인데 이때도 뭐 있었나요? 이때도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아시안 게임.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안 게임을 시즌 초반에 가고 예. 시즌 중반에는 아시안컵을 가고 그래서 토트넘이 손흥민을 많이 배려해 준다. 음.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때인데 네네. 그 아시안 게임 때문에 6라운드부터 경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9라운드 그 13라운드에 넣은 건 이제 한 뭐 7, 8, 9, 10, 7라운드 12. 네, 7번째 경기만 라운드. 넣고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시즌에도 사실은 그렇게 빠른 편은 또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19, 20 시즌은 5라운드에서 첫 골을 터뜨렸네요. 네. 근데 예. 이것도 이슈가 하나 있죠. 그 2018, 2019 시즌 그 마지막 경기에서 에버튼전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를 못 나왔어요. 네네. 징계. 그래서 3라운드부터 출전을 했으니까 이제 5라운드에 골을 넣은 건 그렇게 또 늦은 건 또 아니고. 그러네요.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지난 시즌은 엄청나게 빠른 시점에 골을 아주 또 터뜨리긴 좋았기도 했고 네네. 아주 초반부터 득점을 했던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뭐 슬로우 스타터까지는 아니에요. 네, 이 그런 거 기록들을 같네요. 보면 네. 뭐 이 라운드가 좀 뒤로 밀려 있는 그 시즌들이 있지만 그때 이유가 있었잖아 다. 저 때마다 뭐 부상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차출. 아시안 올림픽, 아시안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슬로우 스타터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였지만 1라운드에 골을 넣고 그리고 좀 한동안 누누 감독 체제이긴 했지만 네. 득점이 안 나왔던 기간이 꽤 있어요 또. 그러면서 이제 콘테 감독이 온 이후부터 이제 득점 폭격을 했던 시즌이었거든요. 지난 네네. 시즌이. 그러다 보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이 컨디션이 조금 이제 불안정할 때가 어떤 선수나 그렇지만 시즌 안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있어요. 당연하지. 예. 그리고 그 이제 컨디션이 좀 불안한 그 기간이 이번 시즌에는 초반에 좀 찾아온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고요. 또 이제 컨디션이 회복이 되면 또 몰아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매 시즌마다 사실은 1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손흥민 선수가 계속 최고조의 컨디션으로 갔던 시즌은 늘 잘할 수 없잖아요, 없어요. 선수인데. 그래서 네. 이제 늘 이제 손흥민 선수의 뭐 기사나 이런 걸 보면 손흥민 부진 이거 어떡하나 네. 이랬는데 한 2, 3주 뒤에 보면 보란 듯이 또 골. 2, 3주 뒤에 보면 또 손흥민 역시 손흥민 막 이런 네네.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번 시즌도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시기일 뿐이다. 네, 초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시즌 중에도 뭐 중간에도 안 좋을 수 있고 뭐 말매도 그쵸? 뭐 말 그대로 따져 보면 살라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에 완전 초반에 대박이었다가 그렇죠. 뭐 국가대표 가서 뭐 좀 이게 막 여러 경기 뛰면서 후반에 완전 무너졌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뭐 게 다 선수다 있으니까 이게 선수마다 있으니까. 다 등가폭이 그런 게 있는 거지. 있으니까 네네. 사실 뭐 손흥민 선수가 이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정말 막 엄청나게 심각한 그렇습니다. 상황 네.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네,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또 강행군을 치러야 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렇죠. 이제 웨스트햄 있고 이제 또 챔스가 있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 3일 지나면 한 경기씩 치러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컨디션 관리 잘 해야 되고 또 이제 로테이션으로 좀 휴식도 필요한 경기가 있을 테고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가 일단은
뭐 컨디션을 빠르게 좀 올려서 네네. 그건 뭐 득점도 좀 기록을 해주고 음.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 손흥민 선수에게도 좋고 토트넘에게도 당연히 물론이죠. 좋고. 물론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대표팀 좀 있으면 A매치도 있고 월드컵도 있으니까 네네. 우리 월드 대표팀에게도 당연히 좋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토트넘 노팅엄전 전술 분석과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의 초반 행보 네.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야, 확실히 손흥민 선수의 어떤 어제 그 경기 평가가 지금 막 채팅창에서 난리야 난리.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살라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왜 그럼 안 뺐냐 살라는 넣을 선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못 뺐지. 리버풀도 그 살라의 백업 자리가 없다는 게 지난 그렇죠. 시즌도 문제, 이번 시즌도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살라 자리에 실험을 엄청 했습니다. 그 살라가 네이션스컵 갔을 때 네. 디아스 넣어보고 마네 넣어보고 조타 넣어보고 다 넣어봤는데 안 돼. 다 실패를 해서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라가 폼이 안 좋은데 꾸역꾸역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이 없었다면 어떻게 막 힘든데도 나와야겠지. 어떻게든 풀타임 계속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이번 시즌에 히샬리송이 있으니까 그래서 히샬리송이 손흥민 선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나와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와서 공격 포인트도 기록해주고 하는 게 토트넘 입장에서 보면 팀적으로 너무 팀적으로 강해진 거죠. 그럼요. 강해진 겁니다. 강해진 거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면 손흥민 선수가 좀 컨디션 안 좋을 때 이렇게 교체해 주는 것도 멀리 보면은 그럼요. 좋죠. 충분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쉼 없이 이렇게 또 달려왔고 많은 분들도 이제 각자 의견을 좀 피력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뭐 이제 케인도 좀 빨리 좀 올라와야 되거든요. 케인도 올라가야지. 케인도 너무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투박한 것 같더라 약간. 그래서 뭐 득점 이제 기록만 보면 득점을 이제 계속했잖아요. 네네.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근데 케인이 잘했다는 평가는 단 한 경기에서도 못 받아요. 맞아요. 그만큼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오늘 케인 안 좋은데. 그래도 케인은 케인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야. 한 골을 넣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케인의 클래스이긴 한데, 그러니까 케인이 몸이 안 올라오니까 역습이 안 된다는 것도 좀 그렇죠. 많은 문제가 있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